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속보, 현대제철 노조 해체, 미국 확정, 농협, 새마을, 저축은행, 예금 파산, 현대제철이 알짜 회사를 매각하고 포스코와 함께 미국에서 최강 제철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은 3분의 1이 적자 상황이고 부도나 파산을 맞은 지점들이 늘어나면서 합병 중입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당연히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를 본받아 현대제철 이탈과 노조 해체 순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입니다.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서 은행이 부도가 나도 합병을 통해서 원리금이 보전됩니다. 만기까지는 끌고 가십시오. 부동산 상담 010-262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자, 속보 현대제철 노조 해체 미국 확정. 어우, 이제 완전히 노조를 노조가 그냥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협, 새마을, 저축 지금 이 금융권 계속 부도 파산 소식 막 나옵니다. 지점별로 파산이 되면 내가 돈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합병해서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경제위기라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죠. 자, 여기 보세요. 민주노총 우리는 탈퇴한다. 현대제철, 이제 금속노조가 마침내 현대제철 노조 해체 미국 확정, 사업 재편 현대제철 알짜 자회사 매각 추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알짜 매각, 현대제철 노조 해체 미국 확정, 현대 IFC 매각 24일 영업이 무려 389억이나 냈던 이걸 왜 매각하냐? 우리나라를 뜨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국제강 우선 인수회사로 경쟁사 거론했다는 것도 그렇죠. 자회사 매각, 국내 철수, 해외 투자 마련, 당장 오늘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밑밥을 까는 거고요. 자, 그 전에 이거 돌리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몇천억 나니까 슬슬 달래야죠. 달래기 전에 엄청나게 으름장 한번 냈잖아요. 응? 정리해고, 공장 폐쇄, 미국 이전. 자, 엄청나게 협박했잖아요. 그래 놓고 자, 언제 그러냐 하듯이 손 딱 잡고, 자, 근데 사전 포석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미국 확정 1분기 부대 비용 포함 1천억 정도 적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어요. 이제 더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한 거죠. 강경대처, 공장 폐쇄, 희망퇴직, 해외 이전, 이렇게 3단계로 와. 현대차하고 연계해가지고요. 4년 동안 31조 투자, 포스코 투자. 이제 포스코나 인도까지 합상해가지고 서로의 제철의 장단점까지 딱 조인하면서 미국으로 떠날 걸 확정을 했습니다. 최강 제철, 포스코보다 앞선 제철 기술. 그러니까 포스코는 현대제철보다는 조금 앞선 제철 기술들이 있어요. 소재 공급을 지원하는 쪽으로. 또 포스코가 이게 강점입니다. 라튬 원재료를 확보. 그럼 최강 연계할 수가 있는 거고,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이쪽도 강세예요. 그러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제철은 날개 달죠. 물론 미국에 뿌리가 없는 포스코도 뿌리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고요. 좋은 말로 뿌리를 다지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다 완성되면 떠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탈퇴하고 노조가 강성노조에서 그냥 건전한 노조로, 사측과 대화가 통하는 노조로 바뀐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노동법. 바로 정말 암적, 그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암적인 규약들이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모를까? 지금은 부정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현대제철 노조 해체 과정, 힘 빠지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우조선, 현대제철을 줄줄이 이탈하고 있죠. 지금 현대제철 노조 해체,
포스코 탈퇴. 자, 전국 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지회 금속노조 탈퇴했죠. 민주노총 탈퇴 후 기업형 노조로 자기들끼리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직 형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무슨 외주를 줘가지고 민주노총이 여기를 5%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그런 노조가 여기를 지배한다? 이끌고 간다? 리더한다? 파업도 이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포스코 노조, 포스코 자주노조, 소수민주노총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가. 야, 현대 이탈. 포스코 탈퇴를 보면서 현대제철도 노조 해체를 한다 이거죠. 자, 현대 이탈. 과거 화물노조 총파업 때 현대제철이 노조를 여러 차례 불참했어요. 이게 민주노총에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이제 적극성이 결여됩니다. 이 3 시스템이 서로 돌고 돌면서 이 그룹이 이제 해외로 나가도 최강이 되게 생겼거든요. 잦은 파업, 정치 파업, 사측의 강경 대응 이걸로 이제 현대제철의 노조들이 이탈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 해체입니다. 현대제철 임단협 노조의 공동전선은 이제 붕괴될 거예요. 붕괴 안 되면은 이거 다 직장 억대 연봉 다 날아가는데 민주노총 지도부 현대제철 노동자 표결 차이 현대제철 해외 주승승합니다. 노조 해체 도미노 아마 이걸 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뿌리는 필요하니까 남겨놓으려고는 할 거예요. 자, 이제 민주노총 탈퇴하고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규약 뭐 파업을 하면 예를 들면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하고 정리해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미국식 노조법 있죠. 이거를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다. 물론 이번에 통과가 안 돼야 합니다. 노동법이 그 이상한 노동법이 통과돼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끝장이에요. 이제 물론 통과돼도 또 반대 이제 저걸로 만들어야겠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칼자를 줄 것 같아요. 사측이. 지금 당장은 적자나니까 임금협상에서 일해야 하잖아요. 민주노총 무분별한 파업과 충돌. 총파업 앞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는 민주노총. 이건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밖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그거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아니나요? 보세요. 민노총 충돌. 한두 번 파업을 했어야 망정이죠. 경찰들하고 충돌. 대규모 장기 집회. 전국적으로 경찰과 충돌 급증했고 파업, 정기행사, 탄핵 등 다양해요. 내용도. 폭력 사태가 난무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민노총에서 폭력을 막 엄청 휘둘렀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 폭력 휘두른 사람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건건히 받고 있죠. 일부가. 파업, 정기행사, 탄핵 등 다양하고 정치 잣대보다 법 잣대. 위법사항은요 엄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냥 서로 뭐 정당을 끼고 있다고 해서 막 아니 정당이 본인들 도와주는 무슨 저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별거예요? 보수. 이번에는 보수하고 충돌이죠. 왜? 민노총은 진보니까요. 탄핵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로 물리적 충돌.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똑같습니다. 대규모 집회, 진영 새싸움하고요. 쌍방 물리적으로 막 충돌 서로 일으키고 막 난리 부르습니다. 난리 부르스. 내가 그래서 자 극좌 극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민노총 또는 정강훈 그 교회 충돌 서민 참여하고는 조금 구분했으면 해요. 자 기타 노조 충돌 울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폐하싸움을 한 적도 있어요. 노조끼리 시민 간의 충돌. 자 지하철 화물연대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강성노조와 대규모 인원은 반대 세력과 또 충돌. 항상 이러한 충돌에 노출돼 있죠. 자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게요. 대기업을 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은 대한민국 탈출 지금 계속 탈출 중인데 자 민주노총 5% 강성노조 95% 좌우. 오 진짜 5% 강성노조가 95%를 좌우하면서 대기업에서 민주노총 퇴출하거나
자체 노조로 세우지 않으면 기업들 남아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민주노총이 원인, 두 번째 정부의 규제, 무능한 정치인, 다중규제, 법인세, 최저임금, 환경규제. 진짜 정치인들 진짜 무능해요. 법인세, 최저임금, 환경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남아있지를 못해요. 세 번째 법률규제, 상법 개정이었고 소액주들만 과부해주니 자 외지외인들 다 떠나고 주식 폭락하고 기업 총수 족쇄를 채우고 ESG 경영만 강조시키고 지들이 뭔데 일방적 노동법 개정, 사측 정리해고도 못하게 하고 불법 파산도 불법 파업도 못 막고 손해배상도 포기해야 돼요. 이러니 다들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네 번째 정치 선거 때문에 그래요. 꼭 1년에 서너 번 있는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자신들 표를 얻으려고 통제 특혜를 주고 반대파는 응징하고 잘 따르면 특혜를 주고 잦은 선거 때문에 이 목표가 표가 돼버렸어요. 국가 발전이 목표가 되었는데 표가 목표예요. 표 얻으려고 악랄한 조직하고도 악마들하고도 손을 잡아요. 또 그 악마들에게 공약을 남발하고요. 이게 정당입니까? 실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표에 아부합니까? 해외 특혜. 그런데 다른 나라는 해외 선물로 관세 줄여주지, 지원금도 챙겨주지, 글로벌 연계 산업을 할 수 있는, 와, 미국에 있어 회사가? 그런 이미지도 더해지지. 누가 우리나라에 이런 아주 부정적인 4가지나 조건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고 누가 애국자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있겠어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특혜도 주는데 해외 기업 한국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돌아온다고요.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금감원, 이익금융권, 연달아 경고장, 건조성 정말로 지금 어떻게 23년보다 24년보다 25년이 더 안 좋아요. 누가? 이익금융권이요.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새마을금고 1288개 14개 부실금고 합병 진행 중. 지금 계속 부도가 나고 그런 곳들이 지금 합병하고 있어요. 적자조합 431곳 어마어마하네요. 적자액도 1조 2019. 부동산 PF 절반이 새마을금고고요. 상호금융에 집중돼 있어요. 상호금융이 뭐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에요. 상호조합 2208곳 강력한 구조조정. 연체율 3에서 4%. 적자조합이 745곳 거의 4분의 1입니다. 22년보다 10배가 늘어났고 신협이 15곳으로 최대예요. 역시 파업 부도가 나면 합산하겠죠. 합병하겠죠. 합병. 저축은행도 심각해요. 79곳 중에 10곳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았고 이제 점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연체율 8.36이 뭡니까? 적자조합이 79개 중에서 40곳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금융권은 어떻게 은행이 적자를 내요. 자본 확증이 부족한 4에서 6곳 퇴출, 파산 명령을 받았고 그러니 합병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돈 찾아야 할까요? 뭐 찾을 필요는 없죠. 합병하니까. 다만 경제위기 터질 때는 큰일 나죠. 다 날아가죠. 자, 이거 별표 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적금 파산 대처 방법. 먼저 예적금은 만기에 찾아도 돼요. 당장 부도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지. 아니, 부도는 나죠. 근데 합병하니까 괜찮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도나도 합병 보장. 부실 위험이라는 인식은 해야 돼요. 에이, 그래, 합병했는데 뭐 또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만기가 되면요, 웬만하면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 넣지 말고 이제 올 연말부터는 대략 한 1억까지 보장돼요. 그래서 분산하시라고. 1금융권 5대 은행이 가장 안전해요. 1금융권 아시죠? 그리고 5대 은행 아시잖아요. 금융위기 때 부도 잘 안 나요. 1금융권은. 2금융권 만기 때 분산하세요. 만기 때. 지금 찾지 말고. 보장 5천만 원 이자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향후 1억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우체국 전액부장입니다. 예금 많으면 우체국은 안전합니다. 10억, 100억 다 안전해요.
자, 새마을 단위 농협. 혹시 나는 이자 세게 받겠다. 새마을 단위 농협은 이게 법인이 다 다른 곳에 동네마다 저기하고 다르다 그러면 따로 다 보장받아요. 법인이 달라야 돼요. 비은행권 전반 위험해요. 지금 은행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증권사 파산부도 대부분 안전한데 모두 수령한다. 근데 증권사는요 좀 달라요. 개념이 망해도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증권사 망해서 돈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왜? 어디에 있으니까? 증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있어요. 증권사는 거래 중개만 하죠. 자, 캐피탈, 유동성 비율 100% 미달, 퇴출, 평균 53% 심각. 캐피탈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저축하신 분들. 유유와 부실 우려, 사업장 4도 5천억 규모, 어마어마하네요. 자, 만약 벤처 캐피탈 얘들은 5천만 원만 보장됩니다. 역시 이자 포함해가지고 이런데 막 10억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다음은 특판 채권 등은 보장이 안 돼요. 이것도 특판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보험사 청파산하는 것들 나왔죠. 지금 벌써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입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자, 저축성 보험, 원금손실, 입원비 보장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해약 환급금 납입보험보다 적고 법인 무보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해약해야 하나요? 그거는 보험은 지금까지 망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MG 보험이 좀 문제라고 하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실연항, 신협, 연체율 5.1, 고정이하 4%, 문제, 고금리 기조, 건전성에 타격을 받았죠. 금감원, 상호금융, 저축은행 수시로 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번엔 저축은행 볼까요? 연체율 5.33, 고정이하 여신 8% 15곳이 나되고 상상인이 조금 위험한데 우리금융 비용 조건 나빠서 인수를 안 한다. 경영권 매각, 에큐온, 조은, 하나저축은행 등. 자, 새마을금고 연체율 8.3%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장 높아요. 자, 고정이하 여신은 15%, 1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최대 규모예요, 지금.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이 다 위험하다는 말을 지금 내가 드리고 있어요. 예적금 위험. 단, 아까도 말했듯이 얘들 지금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합병되니까 자, 만기 되기도 전에 찾지는 마시고 만기까지는 끌고 가시고 만기 뒤면 5천만 원까지 또는 최대 1억까지 보장선에서만 예금하시라. 자, 이제 뱅크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뱅크런이. 단기간에 돈이 빠져버리거든요.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기업은 해외로 계속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억대 연봉을 받던 노동자들은 단번에 실업자가 됩니다. 떠나지 않도록 하심합시다. 감사합니다.